안녕하세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정민영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성행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을 안에서의 연결을 이어가며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시도하고 있죠.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을 안에서의 끈을 이어간다는 거겠죠. 2022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소소하게 즐겁게 마주할 날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마을지원활동가 김세진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을 공동체 이해. 두 번째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문지혜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마을지원활동가 김세진 선생님께서 보조금 집행 기준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1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마을공동체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소속 마을지원활동가 김세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마을에서 자주 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먼저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마을공동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마을공동체란 말은 마을과 공동체가 합쳐진 말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입니다. 마을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사는 곳 또는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 놀러 다니는 일? 더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마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급할 때 믿고 아이를 맡길 이웃이 있다. 마을 장터나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마을 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늦은 밤 심심할 때 맥주 한잔 할 동네 친구가 있다. 동네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는 주민이 있다. 동네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다.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을, 또 마을살이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생활 범위에서 행정동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곳을 우리는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인 거죠. 공동체는 이러한 마을에서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의 마을과 공동체 내용을 더해 정리를 해보면 마을 공동체란 마을 안에서 이웃끼리 서로 돕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야기와 경험이 공유되고 함께 일하는 공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 요즘 사회가 어떤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되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사회, 또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 재난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의 위기와 교육 격차, 그리고 저성장 속에 극대화되는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사회를 살아가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함께 모여 해결해 나갈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었고 경비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강북구에서는 8개 주민 모임과 26개 단체, 그리고 241명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봄봄 마스크 1995장을 제작해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이웃과 맘 편히 소통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끼실 주민분들에게 화분 나눔으로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죠. 이렇게 이미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코로나 시대,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할 때죠.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해결책을 마을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네에서 나는 아이를 키우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잡니다. 이것을 이웃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마을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면 우리는 함께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고 마을 학교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마을 밥상을 통해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집을 지어 살기도 하고 마을 카페에서는 차도 마시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돌봄, 배움, 생태, 문화, 마을 경제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마을 공동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해 이웃과 함께 활동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3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하소연하고 궁리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같이 나누고 함께할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씨앗기, 새싹기, 실행기인데요. 먼저 씨앗기에서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주민이 등장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새싹기는 이웃 관계망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마을살이를 본격화하는 과정이고요. 실행기에는 마을의 씨앗과 새싹이 모여 마을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단순히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이좋은 텃밭입니다. 사이좋은 텃밭은 작년에 이웃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신 주민 모임인데요. 빌라 단지 안에 있는 작은 텃밭을 빌라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가꾸며 소통하는 모임을 하였습니다. 토박이 씨앗과 농사법 강의를 듣고 텃밭 농사를 짓고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도 직접 만들어 텃밭에 주기도 했다는데요. 텃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아이들과 함께 수확하고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텃밭을 매개로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이웃의 사이가 돈독해져 20년 만에 처음으로 빌라 반상회가 열리는 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은행빌라 주민회도 이웃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신 모임인데요. 빌라 주차장 한쪽의 축대를 없애면서 삭막해진 공간을 작은 화분들로 가꾸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분들이 오가며 보기 좋게 가꾸어진 화단에 뿌듯해 하셨다고 해요. 또 코로나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치였는데 분리수거 배출 홍보와 수거함 정비로 훨씬 보기 좋은 빌라 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숲놀이 연구 모임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하고 강좌를 통해 숲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활동을 하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숲으로 나와 즐겁고 힐링이 되는 시간을 나누었다고 해요. 실제로 어디에선가 마음을 다친 아이와 가족이 숲놀이를 통해 치유를 받은 따뜻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삼이사는 삼양 이통 사람들을 줄임말인데요. 골목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30년 이상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좁고 험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이나 1인 중장년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공원이나 빌라, 주차장 인근에서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을 체크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셨습니다. 고정된 요일에 늘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날이면 의뢰에 모두 나오셔서 건강 체크도 하시고 서로 안부 나눔도 하시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모임 덕분에 혈압 체크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을 챙기게 되신 분도 계시다고 하니 마을에서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바로 행복한 소나무인데요. 어르신이 더 어르신을 돌본다고 하여 노노 돌봄이라고 합니다. 봉사 어르신이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드림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년의 우울함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강북구에서는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마을 모임에게 수여하는 2021년 서울 공동체상을 강북구에서는 행복한 소나무팀 어르신들이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소나무 모임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 소개를 맡은 마을지원 활동가 김세진이었고요. 앞으로 마을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을지원 활동가 김세진 선생님께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조금 쉬워지셨나요? 2021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팀의 사례도 같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활동하신 모습과 활동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문지혜 사무국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2년 올해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연관 지원사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웃을 만나고 관계 맺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시간을 넘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일, 약 5월 말에서 6월 초로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입니다. 강북구에 거주하시거나 학교, 직장 등의 생활 기반이 있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 주요 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3월 31일까지, 그리고 현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심사 및 선정은 4월 8일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협약 체결은 5월에서 6월 초 사이,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을 종료하시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정산 및 성과 평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웃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21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 특화 사업은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웃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씨앗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 씨앗을 처음 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소규모 모임을 만드시고 모임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관계망을 형성하시는 게 사업 내용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시는 게 핵심이죠. 자격 조건은요, 단체는 불가하고요. 주민 모임만 가능합니다. 단, 처음 지원하는 주민분들로 구성된 모임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임당 100만 원 이내, 총 10팀을 선발하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의 또 다른 이름은 새싹기 사업입니다. 이웃 만들기를 통해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새싹으로 잘 자라게 하는 단계의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모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이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모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이웃 관계망을 기반으로 모임 구성원들의 관심 의제를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시도해보는 활동인데요. 이후 우리 모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활동하시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목표는 지역 내 다양한 공간, 지역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해보고 부족하고 필요한 자원은 연결하며 우리 모임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겠죠? 자격 조건은 3인 이상 주민 모임, 그리고 단체도 가능하며 유경험 모임 또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사업당 200만 원 이내로 총 10팀을 선정하며 사업의 책임성을 위해 모임 활성화부터 자부담 5%를 책정하셔서 사업 계획에 함께 예산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 골목, 특화 사업이 통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 공간 또는 골목을 연계하거나 관심 있는 의제 중심의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처럼 공간 사업, 골목 사업을 정확히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골목을 연계하거나 공간과 의제를 연계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하실 때는 주력 분야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중심이 공간에 있는지 또는 골목에 있는지 의제에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서류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간 연계 사업은 공동체 공간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주민 모임들이 누구나 활동 가능한 안전한 마을 거점을 운영하며 주민 모임 발생을 촉진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골목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골목 연계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연결하는 실핏줄로서의 골목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골목 반상회 구성, 협동을 통한 골목 공유, 마을 의제 발굴 및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간과 골목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둘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제형은 지역에 필요한 의제 중심 활동인데요. 이웃들과 함께 마을, 지역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해당 의제, 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지역 자원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3분야 모두 사업당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총 7팀을 선정합니다. 역시 5%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을 문제 해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반드시 3개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가 한 모임을 이루어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모임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는 일단 1,000만 원으로 사업비 단위가 크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해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모임, 단체 간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합 모임 및 단체가 협업을 통해 강북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의하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활동을 선택하시는 의제는 강북구 지역 내에서 확산 가능한 과제여야 하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엔 실제 측정 가능한 변화, 주민 체감도 등 평가, 환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은 모임 및 단체 3개 이상 연합으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1개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1,000만 원 이내로 총 2개 모임을 선정하며 자부담은 5%입니다. 네, 전체 사업 유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표인데요. 총 선정하는 팀 수는 29개 팀이며 씨앗기에서 실행기로 갈수록 금액이 점점 높아지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좀 더 분명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은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환경, 소통, 문화, 교육, 마을 행사, 마을 기록,
인권, 기타 등 다양한 의제 활동을 저희가 예시로 공고문에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외 대상 사업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제외 대상 사업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먼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거나 사회단체 보조금 등 단체가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 단체나 모임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제한되지만 코로나로 인한 포기, 중단은 예외입니다. 단체 등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고유 사업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보조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단체의 고유 사업인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반드시 사전 검토 바랍니다. 직업훈련이나 어학, 교과목 특기 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 강좌를 운영하거나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와 영리 목적의 사업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김장김치 전달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지 물품을 전달하고 끝나는 단순 복지 사업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이 불가하니 사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최대 5년, 5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로 사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다른 분야의 사업의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부부, 동거인,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범위입니다. 다양한 직책의 활동비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비도 다양한 비목의 사업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설명회 영상 중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2022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집행 지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상근직 인건비는 책정이 불가하며 자본적 경비는 보조금으로 책정이 불가하고 자부담으로만 책정이 가능합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마을 특화활동 지원 사업 중 공간 연계 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은 사업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분야별 사업 주안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예산 편성 요령,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사전상담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상담이 필수로 지정되어 반드시 상담을 하고 접수하셔야 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해당 사업 유형에 맞는 계획서를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화활동 지원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 공간 임차 계약서 사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무상임대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임대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무상임대 확인서 서식이 필요하신 모임에서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인 31일에는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게시글을 클릭하여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고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업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에서 4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분야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릅니다. 특화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공간연계 사업과 골목연계 사업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반드시 대표 제안자 또는 실무 책임자 중 한 분이 심사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 분야별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나 팀수 조정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실행계획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센터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협약이 진행되게 되고 협약 이후 보조금 교부가 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경우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그 외의 사업의 경우 강북구청 마을협직과에서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미리 사업비를 지출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정되신 사업지기들 대상으로는 6월 초에 선정자 보조금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7월에서 8월 중엔 인근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이 진행되며 사업 컨설팅이 7월에서 9월 1회, 11월에 1회, 총 2회가 진행됩니다. 사업이 모두 끝난 후엔 사업지기 성과 앞마당이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혹시 우리 모임이 생각하고 있는 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개 모임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고요.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문화공간 활동 지원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올해 사업은 마감이 되었네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안내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마을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 정보, 마을 정보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궁금한 것도 1대1 채팅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사업계획서 양식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체크해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모임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모임원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모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통해 추진 내용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공고문을 확인하여 우리 모임과 맞는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세요. 유형을 선택했다면 해당 유형의 예산과 맞추어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몇 명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과 예산을 구성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모임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도 계획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이 크든 적든 작은 것이라도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하게 된다면 사업 종료 시점에는 누군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모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 작성 실전. 사업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유형의 사업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 제안자 한 명의 계획이 아니라 모임 구성원들이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웃 만들기 사업계획서의 포인트. 이웃 만들기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모임을 형성하는 단계죠. 모임을 형성할 때 뜨개질을 할 수도 악기를 연습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보단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웃을 어떻게 만나고 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뜨개질을 예로 든다면 1회차에 수세미를 만들고 2회차에 방석을 만들고 3회차에 가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활동을 하시면서 구성원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이웃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할 것인지, 모임이 끝나고 우리 모임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이 이웃을 정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이라면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이미 형성된 공동체 모임의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 활동이 지역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임원들 간의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새로운 회원의 참여로 확장되고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만들기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 모임 활성화보다 좀 더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모임 활성화 사업에서 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시도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로 눈을 돌려서 공간을 중심으로, 골목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다른 주민 모임들과 관계 맺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함께 연계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마을 거점으로 마을 주민 모임들에게 공간을 연계할지, 공간을 통해 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낼지, 이를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골목 연계 사업의 경우 골목 단위 거주민들 간의 반상회, 협동을 통해 골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고민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당 활동을 하며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죠? 의제형의 경우 골목이나 공간 등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 없지만 활성화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를 어떻게 이웃 간 관계망과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업 지역은 의제에 따라 강북구 전체일 수도 있고 한 행정동 또는 몇 개의 동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마을 문제 해결 제안형은
가장 많은 고민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요. 연합 모임 및 단체가 강북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구성 모임 및 단체들 간 시너지와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내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모델화를 하거나 정책 개선을 하는 등 확산 가능한 과제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 종료 후 평가, 한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사업 계획에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함께 보면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공통사항으로 여기에 나오는 양식의 맨 위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모임인지 단체인지 구분된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신규 지원인지 연속 지원인지 체크해 주세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신규만 가능하고 모임 활성화 사업은 연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 사업명에는 사업 내용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사업명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업 지역은 활동하실 행정동, 예를 들면 번이동, 위아동과 같은 행정동을 적어주시고 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해도 가급적 활동 비중이 높은 동이나 대표 제안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동명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체 소개는 단체만 작성해 주시고요. 모임 현황은 구성하신 모임의 이름, 설립일자, 운영진수, 총 회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모임 소개의 대표 제안자 1, 2, 3칸에는 모임 구성원 중 대표 제안자로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보통 대표 제안자 1번에 기입된 분의 이름으로 보조금 통장 개설을 진행하게 되니 사전 합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실무 책임자는 회계 등 다양한 실무를 주요하게 하실 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대표 제안자와 같다면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표 제안자 이외의 분이라면 인적사항 모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은 선정된 후 제출하기 때문에 이름만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과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의 하단에 공간 운영자와 촉진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 그리고 공간 운영자만 기입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 상한이 다르니 집행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골목 연계, 의제형은 실무 책임자와 촉진자만 기입 가능합니다.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상단의 제안 모임 소개란에 연합한 모임의 정보를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연합한 단체 또는 모임 개별의 정보를 하단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간사는 대표 제안자와 같을 수 있으며 같은 경우 이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계획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을 적어주시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평가 부분은 이웃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보조금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을 기입해 주세요. 이번엔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이웃 만들기, 모임 활성화 유형의 경우 모이게 된 계기와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과 마을 문제 해결은 사업 제안 과정과 사업 내용란에 배경과 과정, 지역 현황,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지역 주민은 어떻게 참여시킬 예정인지, 연계는 어떻게 할지 개괄적으로 적어주세요. 사업 목적, 기대 효과는 사업을 진행하며 모임 또는 마을의 변화로서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입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세부사업 1, 2, 3 밑에는 해당 세부사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을 꼭 기입해 주시고 실행 일정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하게 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에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업 내용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의 대략적 내용을, 대상 및 인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를 계획하는지 기입해 주시고 일시, 총 횟수는 언제 진행할지 또는 몇 회 진행할지 기입해 주세요. 장소는 사업을 실제 추진하실 장소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혹시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모르신다면 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위의 내용에 다 담기지 않는 내용, 이를테면 홍보 방법, 회차별 추진 방법,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방법, 지역 자원들 간의 협력 방법 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이 쓰이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열린마을 강좌는 센터가 주관하는 20개의 강좌 중 1회 참여하시면 되고 이웃 만들기 사업은 대표 제안자 3인 이상, 그 외 사업은 대표 제안자 중 1명 이상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열린마을 강좌는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 이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교육 주제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사업비 책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표를 기입해 주시고 공동체나 마을의 변화를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하는 점을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몇 명의 이웃을 더 만나 모임을 확장할지에 대해 모임 회원수 변화 기대에 인원수를 기입해 주세요. 모임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목표로 삼을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 부분입니다. 이웃 만들기는 작성하지 않고요. 하단에 기관, 분류별 유형 예시를 참고하셔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들과 같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을 받고 같이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은 모임 활성화부터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들과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구성원들 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가져갈지도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획입니다. 1번의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친 금액을 적어주시고 하단 표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예산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관련입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에는 1회 이상의 세부 사업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에 기재된 구성원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서명이 날인된 원본은 협약 시 제출하게 되니 접수 시에는 이름만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추가적으로 작성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가자로부터 재료비, 참가비, 물품 판매 등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오래 진행되는 사업에서 소진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성과 목표 부분도 이웃 만들기를 제외한 사업 유형에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모임 회원수의 변화 목표나 정기회의 수, 공간 대여 횟수 등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성과 목표 한 가지를 정하여 작성해 주시는 게 정량적 목표입니다. 정성적 목표는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모임에서 과정 또는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기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목표를 평가할지,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임, 단체, 공간, 골목 소개서인데요. 이웃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는 기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에서 공간 연계 유형인 경우엔 모임 단체 및 공간 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고 골목 연계 유형은 모임 단체 및 골목 소개서, 의제형인 경우 모임 단체 소개서를 작성해 주세요.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단체 또는 모임별로 각 한 개씩 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임 3개가 연합해서 제출한 경우 모임 소개서 3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겠죠? 골목 연계 사업인 경우에는 골목 소개서 안에 골목의 주소와 사진 등을 기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골목의 범위를 특히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막상 쓰시다 보면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워 마시고 저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사전상담을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사업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 계획, 예산 계획을 작성하려면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는 마을지원활동가 김세진 선생님께서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번에는 보조금 집행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겠죠. 집행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편성 가능한 항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비목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으로 활동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이 3개의 보조 비목에는 좀 더 세분화된 보조 세목들이 있습니다. 활동비의 보조 세목으로는 일반 활동비가 있고요. 사업 운영비에는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시외 여비,
간담회비, 회의비 및 심사비, 온라인 회의비, 원고비, 강사비 및 공연비, 기타 항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비의 보조 세목으로는 시설 공사비,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 보조 세목의 집행기준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올해 개정된 집행기준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 사업 정산 시 영수증 혹은 체크카드 매출 전표의 첨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경우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상세 내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 시 상세 내역이 작성된 지출 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가 지속되어 마을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올해부터는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으로 활동할 때도 식비 및 다가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홍보 인쇄비, 단기 임차료 등의 지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 견적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했는데요. 올해는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내부거래 금지 규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보조사업자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에 환수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2년부터는 씨앗기 사업, 즉 이웃 만들기 사업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보조 비목 중 기타 항목에서 교육시설 입장료를 편성할 수 있는데요. 교육시설 내에서 참여하는 교육비도 해당 항목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조 비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살펴볼까요? 먼저 일반 활동비입니다. 일반 활동비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 즉 공간 운영자, 촉진자, 마을 간사, 아이 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고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한해서도 일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가 공간 운영자, 촉진자를 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간 운영자의 경우 공간 운영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간 운영자 활동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활동비의 지급액 기준은 시간당 1,770원인데요. 중요한 점은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4시간 이하로 지급해야 하고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지급 기준을 꼭 준수해 주세요. 해당 표는 일반 활동비의 세부 지급 기준입니다. 이웃 만들기의 경우 총 보조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고 공동체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유형은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편성 가능 대상 및 세부적인 상한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니 해당하는 유형의 상한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홍보 인쇄비인데요.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반드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임을 표기해야 하고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강북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하거나 구입하셔야 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항목입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제, 간이 체온계 등도 해당 예산으로 지출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배송비는 물품 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도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최대 2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의 지출은 불가합니다. 단기 임차료는 2022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무리해서 구입하기보다 임대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외여비인데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대한 편성 항목입니다. 시내 여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시외 여비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 즉 실비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기준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담회비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비, 다가비, 그리고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일식당 8,000원 이내, 다과는 1인 4,000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합니다. 간담회비는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이웃 만들기 유형만 4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운영하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비대면 활동에 대한 식비, 다가비 지출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죠? 올해부터는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에도 식비, 다가비를 지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간담회비 지출 시에 주류 구매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식비와 다가비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하셔야 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당해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회의비 혹은 심사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온라인 회의도 포함됩니다. 단,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실무 책임자,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고비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나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사람 혹은 보조하는 사람에게 강사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사전 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2시간이지만 실제로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당 외에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강사와 협의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재송출이나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강사비도 다른 예산 비목과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교육 또는 탐방시설 입장료, 상해 보험비,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 또는 탐방시설 입장료와 교육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비 역시 실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편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셔야 합니다. 시설비에 해당되는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 사업에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조 비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될 텐데요. 이 표와 같이 활동비, 사업 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셔야 하고 사업 운영비의 각 세부 사업에도 예산 비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반드시 단가, 인원, 횟수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표를 보면 세부사업 1의 재료비로 노트, 펜 3,000원짜리를 20개, 총 6만원, 간담회비 중 식비로 8,000원 10명, 총 8만원으로 기입되어 있죠? 이와 같이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단가, 인원, 횟수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표인데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시게 될 거예요. 보조 비목별 지급 기준과 해당 비목 지출 시 첨부해야 할 증빙 서류가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각 보조 비목의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을공동체 사업비의 주요 집행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웃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공동체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유형 모두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셔야 하는데요. 보조금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최소 10만 원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10만 원을 통합한 것을 총 보조 사업비라고 말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사업이 끝난 후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자부담 집행률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니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현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 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후에 제출하신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하고요. 계획하신 사업 비목, 일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에는 사업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조 비목 간, 즉 활동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의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총 보조 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한 보조 비목 내, 예를 들어 사업 운영비 간의 예산 변경일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보조금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셋째,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넷째,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는 수령자의 계좌에 이체 지급해야 하는데요.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후, 즉 세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의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의 경우 지급 총액이 얼마이건 총액의 3.3%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유무를 선택하여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구매 상세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준수 사항인데요. 보조사업자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불가합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산 시에 환수되니 꼭 유념해 주세요. 또 보조금 지출 시에는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확인될 경우에도 역시 환수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비 집행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도 많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마을지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사전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마을자치센터 또는 강북구청으로 전화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설명의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마을지원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사전 상담을 통해서 더욱 꼼꼼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 상담 신청은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카카오 채널이나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신청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설명의 자료집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거나 저희 센터에서 책자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긴 시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날을 기다리며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에서 만나요.